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울컥하는 분들 많으시죠? 남북이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한 셈인데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은 2박 3일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여정을 되돌아보고 중요한 순간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치관 기자는 오랫동안 북한 또 통일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북한 취재도 여러 번 다녀오셨죠? 예, 평양은 8번 다녀왔습니다. 평양만 8번이요? 네. 그러면 오늘 그 평양 얘기 문재인 대통령 그 동선 따라서 좀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공동선언 결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이제 다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그 2박 3일의 일정, 좀 중요한 장면들 뭐 이런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뜨거웠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체적으로 친근하고 화이애애했습니다. 그 문 대통령께서 평양 국제비행장에 내리자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옹을 했죠. 예. 예, 그리고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도 두 손을 맞잡고 아주 반갑게 맞았습니다. 역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정이 들고 또 같은 민족이라 말도 같고 정서도 같고 심지어 음식 맛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같은 민족으로서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서로 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양측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깍듯이 정중히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예. 두 정상이 이제 많이 편해진 그런 모습 이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북한 주민들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하는데 인공기 또 이제 한반도기 흔들고 참 인상적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또 90도 인사로 또 화답을 했어요. 그 장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흔히 북측에서는 그렇게 환영 인파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남측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각별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측 주민들도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해줬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 주민들을 손을 맞잡고 예정이 없는 이런 파격적인 장면도 나왔습니다. 예. 네, 그만큼 서로 거리감 없이 진심을 주고받은 셈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또 동원된 사람들 아니냐, 동원된 사람들이 나와서 깃발 흔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사람들도 또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경우 어떻게들 합니까? 네, 보통 이제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서 조를 짜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동원이라는 개념을 아주 억지로 강제로 나오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서로에게 역할 분담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조직화된 사회고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너무 우리식의 기준으로 사전에 저거 동원된 거 아니야? 당연히 사전에 동원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게 갑자기 물밀듯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달리 이해하겠죠. 실제로 문 대통령 지나갈 때 그 건물에 또 아파트에서 고개 내밀고서 이렇게 막 손 흔들고 환영하는 모습 보면은 저건 참 자연스러운 장면이다 이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인사한 거 이게 또 화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측에서 오신 이 대통령께서 정중한 인사도 하고 또 주민들 손도 잡아주고 상당히 화제를 몰고 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게 그러면 북측 지도자는 안 그랬는데 남측 지도자가 그래서 특별하다 이렇게 많이들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차례 북측 주민들을 향해서 90도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흔히 저렇게들 알고 있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SNS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90도로 인사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치관 기자는 이번 2박 3일 일정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꼽으라면 어떤 장면 꼽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하시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손을 맞잡아 올리는 장면,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도 그 생중계 보면서 좀 뭉클하던데,
그런 장면이 그 북한에서도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그렇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예. 한국 대통령이 뭐 대중연설 한다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청중들, 그 관중들 그 분위기가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예. 뭐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면 만세 소리가 이렇게 진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역시 큰 박수갈채를 받았고, 예. 그 환호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좀 겸손한 화법, 이것도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예.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뭐 초라합니다. 비록 수준은 낮을 수 있어도 뭐 이런 얘기. 이게 정말 뭐 겸손한 이제 표현들인데, 전에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뭐 북한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달라진 건가요, 그만큼?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성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 예. 또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됐고,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나이 차이가 한 세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겸손하고 아무래도 그 윗어른을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생중계의 위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정상회교 하면은 정제된 화면, 정제된 발음만을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자잘한 대화까지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에 뭐 옥류관 냉면 가져왔다 해서 야 평양이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예. 뭐 이런 발음 같은 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보니까 뭐 옥류관에서 냉면 먹으면서 촬영하고 있으니 식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 김정일 위원장도 전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일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그런 면들이 많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정상회담 그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려서 그것도 또 관심을 모았거든요. 이게 사실 뭐 북한 폭격할 때 뭐 타켓이 되는 그런 이제 장소로 알려져 있던 건데 뭐 그런 거는 어떤 의미를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과 국가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군 정치 시대에서 당과 국가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노동당 청사가 우리로 치면 이제 청와대 집무실 같은 개념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주요한 외부 손님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지적하셨듯이 보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방세계에서 노리고 있는 타겟인데 예를 들어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 앞에서 알려진 공개된 장소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실 예상도 됐었죠. 이런 점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이제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공개적인 또 어떤 당당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본부청사 이제 대외적으로 다 노출되고 공개된 거는 뭐 감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도열했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 첫 번째 정상회담 때. 예전으로 치면 당 비서라고 표현했던 분들인데요. 그들이 인민복 복장 차림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근무복 복장 차림으로 도열해서 대통령을 쭉 맞았습니다. 그거는 왜 눈여겨볼 대목이었습니까? 북한이라면 아무래도 당 국가지지 않습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쉽게 말해서 조직 담당 비서, 뭐 선전선동 담당 비서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도열을 해서 문 대통령을 맞았다는 거.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이 같은 복장을 입고 도열해서 맞았다는 것은 이제 당도 뭐 뒤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특별한 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내보일 수 있는 공개된 집단이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문 대통령이 또 대동강 수산물 식당 여기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평양 시민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접촉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원한 그런 이제 장소였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식당이면 평양에서 뭐 어떤 식당이에요? 뭐 아무나 다 이용하는 식당이에요? 어떻습니까? 새로 문을 연 곳이 굉장히 화려한 곳인데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기는 힘들 것입니다만은 누구나 예.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뭐 보안상 뭐 못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 예. 우리로 치면 뭐 좀 고급 최고급 식당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또 평양 시민들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원래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예. 같이 동행했던 경제인들 예. 각별히 좀 챙기기 위해서 경제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이제 평양 일반 주민들도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예. 같이 그러니까 식당을 미리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예. 자연스럽게 섞여서 식사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예. 거기에 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동석을 했죠. 예. 판이 더 커졌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일반 평양 주민들이 저녁 식사를 오는 자리에 예. 남측 대통령과 주요 수행원들 예. 거기에 또 북측 지도자까지 예. 이렇게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다는 것은 예.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예.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뭐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예. 정말로 특별한 예.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는 두 정상이 백두산을 이제 올랐습니다. 뭐 장군봉까지 갔다고 소식이 들어오던데, 김 기자님은 백두산 올라가 보셨어요? 예, 전 2001년 8.15 공동행사 때 평양에서 삼지연을 거쳐서 백두산에 가봤습니다. 그때는 걸어서 올라가신 거죠? 어떻게? 예, 그때 이제 삼지연에 내리면요. 예. 그때는 이제 비행장이 예. 좀 협소해서 작은 비행기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삼지연 공항에 내려서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예.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뭐 거의 정상까지 거의 코앞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 그 김구 선생님이 비서했던 신창균 옹이라고요. 연세가 예. 많으신 분입니다. 예. 그분도 같이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에 이렇게 뭐 힘들이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이제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처음에는 또 뭐 본격적으로 등산들 하시는 건가 어떤가 했는데. 약간의 트레킹 같은 개념으로 산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5.1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 연설했던 장면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준비가 많이 되기는 한 거겠죠. 뭐 연설문도 뭐 준비되고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예, 그렇죠. 이 정도 장면이라는 것은 역사적 장면이기 때문에 뭐 아마 실무팀들에서 충분히 준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어제 그 연설 내용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또 인구에 회자되는 대목들도 있지만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 표현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조금 조심을 했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을 의식해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뭐 통일의 원칙하면 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렇게 7.4 공동성명을 쓰는데요. 예. 계속 우리는 이제 자주를 빼고 그랬었죠. 뭐 민주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예. 자주를 좀 꺼려했죠. 왜냐하면 예. 자주 하면 한미 동맹을 파기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저는 사실 좀 협소한 해석이고요.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자주성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말씀하셨던 거와 맥락이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다들 그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분단으로 익숙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또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그 큰 울림과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박 3일의 그 중요한 장면 하나가 다 감동,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한테도 많이 안겨준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였습니다.